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대규모 제재 회피를 잇따라 공개하며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인권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2건의 대규모 대북 제재 위반 적발 결과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아랍에미리트 제조업체 에센트라 FGE가 약 66만 5천 달러, 한화 약 8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GE는 제3국의 미장 회사를 통해 북한의 담배 필터를 2018년 수차례 불법 수출하고 선적 대금을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는데 미국 법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련 대북 제재 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에센트라 FGE 사례는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과 수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발각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을 상대로 237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 상당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북한의 초국가적 불법 금융 거래망 적발은 미국 부처 간 협동 조사뿐 아니라 제3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결과물이라며 미국 금융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는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리 크래프트 UN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에서 열린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UN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making certain that we engage every country because we're stronger when we're together.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o engage the other countries within the UN system. 실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 UN 회원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에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공동서한을 UN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첫 제재 대상자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지정하면서 북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7일 북한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 국가에서 47명의 개인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 관련 첫 독자 제재법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와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는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을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확보한 불법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지난 2월에서 7월까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다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확보했다면서 북한은 지금도 핵 관련 물질을 계속 제조하고 있으며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능력과 설비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훨씬 넘는 석유 정제품을 밀수입하고 유엔이 금지한 석탄 수출도 3월 이후 환적을 통해 재개한 내용과 함께 유엔 결의로 모든 회원국이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각국에서 북한인들이 스포츠 선수와 의료진, 공장과 식당의 인부, 건설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위는 전문가 패널의 이 같은 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향후 회원국들의 보다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 절반 정도가 납중독 국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건데 어린이들의 지능지수 발달에 치명적이어서 잠재적 두뇌 자원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환경단체 퓨어얼스가 31일 독성물질의 진실, 오염과 어린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아동과 청소년 487만여 명이 납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데시리터당 6.63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 대상국 204개 가운데 14번째로 높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세계 기준치보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Average number in North Korea is looking at a 6.6, so that mean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hildren we estimate are above level of concern for CDC and WHO. 국제보건기구들은 사람의 혈중 납 수치가 1데시리터당 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혈중 납 수치가 높으면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줘 신경과 인지, 행동 발달을 저해하고 성장 후에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이 납이라는 겁니다. 퓨어얼스의 리차드 퓰러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북한 내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drain on the brain's trust of North Korea to have this much lead in their systems. It will stop their capacity to grow economically because you simply have less people who are really smart. 퓰러 대표는 그러면서 30개 정보 부족국에 북한이 포함됐다면서 무엇보다 납 오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기술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중독 수치는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야외 소각장이 많은 저소득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유니세프와 퓨어얼스의 보고서는 전 세계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이 납중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은 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납에 노출되지 않도록 북한 등 해당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안건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 협력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모두 18건의 법안이 올라갔는데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북전단이 북한 민주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땐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법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낼 이런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대북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탈북 국회의원인 태용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반발하자 한국 정부가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억누리고 있는 그런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우리가 증오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는 나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 규제나 다른 대체 방법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의는 4시간 반가량 이어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는 최대 90일 기한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 사업을 정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대북사업 기업체에 예상되는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남북협력 기금 법안도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 등 특정 지역을 통일특구로 지정하는 법안도 제출돼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각으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국제인권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특별 사무검사 시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규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최근 한국 내 논란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보호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위협 조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손상시키는 만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검사 시행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북한의 위협과 중단 요구 때문이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인했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3일 행정인력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하고 추후에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대북 인권단체가 우선 선정된 건 연간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활동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농업 생산성 기술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 지원 사업 등에 미화 33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27일 국제 비정부 기구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와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10만 유로씩 미화로 총 23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안보 개선과 노인 복지, 유아 수유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프리미어 어전스는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해 채소 종자와 과수 묘목 지원 등 식량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영국 정부도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북한 당국의 코로나 전략 대비 태세와 대응 계획에 7만 7,500파운드, 미화 약 10만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국제사회가 현재까지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에 약 2,400만 달러,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에 약 170만 달러를 지원하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